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물리와 무역론 4월 3일 보충 강의입니다. 어, 오늘 저는 학생들과 함께 또 교수님들과 함께 MT를 가게 되기 때문에 MT 관계로 제가 보충 강의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물리와 무역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4강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4강 자료입니다. (4강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물류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물류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물류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물류기업은 중국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 고자质量监督检验 总局에서 检查检验 总局에서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함께 공표한 중국 물류기업 분류 및 평가 지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물류기업은 최소한 운송, 여기에는 운송 대리와 화물 택배를 포함합니다. 또는 창고 중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운송, 저장,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또 배송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업무에 상응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갖추고 독립회계를 시행하면서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는 경제조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송 또는 창고 중에 하나의 업무에 종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송과 창고 업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송, 저장,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배송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업무에 상응하는 정보관리 체제 그리고 독립회계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진다, 독립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법인 물류 조직에 대해서는 법인 물류 조직에 관한 내용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기업은 운송이나 저장이나 하역이나 포장이나 또 유통 가공, 배송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보관리 체제를 갖추고 독립회계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소닝 물류와 인텔리전트 창고 관련 내용이 나오고 또 SF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슌펑 콰이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020년 중국 물류 브랜드 탑 50입니다. 탑 50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물류 기업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국 물류 기업 중에서 5페이지를 보시면 중국 물류 기업 챔피언 브랜드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차이니어, 징동 그리고
중통, 중통快递, 뭐, 申通, 중국邮政, 뭐, 德邦, 수닝, 이런, 또는 중국, 와이윈, FedEx. FedEx는 이제 국제 물류 기업입니다. 그리고 메이투안 이런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국 물류 브랜드 탑 50가 나오고 이 중에서 중국 물류 챔피언 브랜드는 슌펑이다, SF 익스프레스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물류 기업 중에서 CL 산업 부문 또는 외국계 물류 기업 브랜드 순위를 보면 이 CL 산업 부문에 CJ 물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 물류 기업의 FedEx, UPS, DHL 이런 회사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CJL 로지스틱스, CJL 로지스틱스는 CJ 물류,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CMA라든지 캐리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요. 또 CL 산업 부문에는 중구어, 주인 이런 기업들, 그리고 장지오, 우리오 이런 회사들, 안지 이런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중국 계약 물류 50대 기업 중에서 종합 8위를 차지했다. CL은 계약 물류다고 하는 것입니다. Contract Logistics, CL, 계약 물류. 그래서 CL의 직무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 또 우리 만나서 수업을 할 때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쥐싱, 지주황샹, 호른. 그래서 여기 항구에 부대에 도착한 다음에 하역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火车卸货全过程. 그래서 열차에서 하역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고요. CJ라든지 더빵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관련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또 동영상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중국 물류 기업의 특징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물류 기업의 특징 해서 전통적인 물류 기업은 단지 보관과 운송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와 운송 업무가 나왔었는데 보관과 운송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발달에 따라서 물류 기업은 공급자, 즉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입니다. 소비자는 생산할 수 있는 소비자 또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 즉 생활 소비자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고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가교, 즉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간에 저장을 하고 운송을 하고 가공, 포장, 배송, 그리고 정보 처리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관과 운송 외에 저장이나 운송, 그리고 가공, 포장, 배송, 또 정보 처리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물류기업은 자주경영, 독립재산제, 이윤 획득의 획득, 그리고 사회적인 부를 창조하고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무엇이죠? 바로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조직입니다. 물류기업의 영리적인 특징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기업의 설립 목적이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류기업은 계속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된다. 이거를 ongoing concern, ongoing, 계속 지속된다 이겁니다. 하나는 이윤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윤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같은 성격의, 같은 성질의 경영활동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경제 조직이다. 그런 법인이다 이겁니다. 물류기업은 반드시 법률상 권리를 향유하고 가지고 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야 된다. 법에 따라서 민사상의 권리를 가지고 민사 관련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인은 물류기업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볼 때 가장 부합하는 조직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기업이라고 해도 법률 소정의 주체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물류기업에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 물류기업입니다. 단일 물류기업은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능성 물류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창고, 운송, 포장, 하역 이렇게 물류 서비스 중에 하나 또는 몇 개만 종사를 하는 물류기업입니다. 이거를 단일 물류기업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단일 물류기업 중에서 운송 서비스형 물류기업. 운송 서비스형 물류기업은 물류 공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운송 도구를 이용해서 물품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운송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화물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주업이 됩니다. 화물 운송을 하는 것입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 그래서 소화물 택배 서비스,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소화물 택배 서비스 또는 대리 운송 서비스, 이런 운송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대리 운송, 소화물 택배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물류 서비스에도 종사하는 일정 규모의 실체를 가진 그런 기업이다 이겁니다. 단일 물류기업. 그래서 23대 물류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또 물류기업, 중국 물류기업, 탑5 기업, 중국 물류기업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효율적인가, 전 세계 물류기업 탑5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 중국 물류기업들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고, 여기를 보시면 창고 물류 기업 중에서 첫 번째 기업이
징동입니다. 징동 찬파. 그래서 징동智能 찬파 구분有限公司. 그래서 징동 찬파라고 하는 기업. 징동 JD 프로퍼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차이니아오입니다. 차이니아오는 알리바바와 함께 협력하는 기업인데요. 차이니아오라고 하는 기업. 차이니아오网络科技有限公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샹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샤먼에 있는 샹위集团有限公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순 공인리엔 하이얼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얼은 그 중국 산동성에 있는 전자기업입니다.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는 슌펑 DSC. 슌펑 서플라이 체인. 슌 SF 서플라이 체인 차이나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안더 쯔리엔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닝. 수닝은 강소성에 있는 중국 강소성에 있는 물류 기업입니다. 중국 강소성에 있는 전자제품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덟 번째는 종여우려 CNPL인데 종여는 중국邮政을 줄임말이고 종여우려 그래서 중국 우정 익스프레스 물류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덟 번째는 그렇고요. 아홉 번째는 종와윈 우레오입니다. 시노트랜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시노는 중국을 나타내고요. 시노트랜스 기업의 물류 기업입니다. 시노트랜스. 그리고 열 번째는 바이시 윈창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베스트 클라우드 웨어하우스입니다. 베스트 클라우드가 바이시 윈이겠죠. 그러니까 바이시 우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또는 바이시 윈창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2023년에) 10대 창고 물류 기업입니다. 중국 10대 창고 물류 기업입니다. 물류 기업의 분류에서 단일 물류 기업에서 운송 서비스 물류 기업이고 운송 서비스형 물류 기업에는 운송 서비스형 물류 기업은 송화인과 수화인 간의 운송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송화인에서 수화인까지 이쪽 송화인의 소재지에서 또 수화인의 소재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도어 투 도어이고요. 송화인과 운송업자 간의 운송. 송화인과 운송업자이기 때문에 스테이션. 이게 이제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겠죠. 그래서 도어 투 스테이션. 또 운송업자와 수화인 간의 운송. 또 스테이션 투 도어. 운송업자와 수화인 간의 운송. 운송업자와 다른 운송업자 간의 운송.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그러니까 여기서 도어는 송화인이나 수화인, 스테이션은 운송업자. 그리고 그래서 송화인과 수화인 간의 운송은 도어 투 도어. 송화인과 운송업자 간의 운송은 도어 투 스테이션. 운송업자와 수화인 간에는 스테이션 투 도어. 운송업자와 다른 운송업자 간의 운송은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이렇게 화물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물류 업무에 관한 일체화된 서비스도,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고 서비스형 물류기업입니다. 창고 서비스형 물류기업은 창고 보관 업무를 영리수단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일정한 지역에서 창고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물류 서비스 활동에도 종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지역, 창고가 있는 그 지역에서 창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창고나 물류기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창고 서비스에 종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 서비스형 물류기업입니다. 포장 서비스형 물류기업은 적절한 재료로 상품에 적합한 용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품에 적합한, 상품을 보호하고 상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용기를 제작하고, 물품의 하역, 물품을 내리는 것이죠. 또 운반, 운송, 보관, 또 판매를 위해서 물품을 포장하고 묶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적합한 재료로 상품에 적합한 용기를 제작하고 물품을 하역, 내리고 운반하고 운송하고 보관하고 판매를 위해서 물품을 포장하고 묶는 그런 업무를 하는 기업입니다. 포장 서비스형 물류기업입니다. 그리고 하역 서비스형 물류기업. 하역 서비스형 물류기업은 물품의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또 운반 설비를 장착하거나 또 제거해서 물품이 공간 위치 또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역을 한다는 것은 물품을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고 운반 설비를 이용해서 물품이 원래 적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리는, 또는 공간 위치를 변경하는, 또는 보관 상태를 변경하는 이러한 물류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하역 서비스형 물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中国装卸公司排名 Top 1000. 그래서 1000개의 기업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우리 수업 시간에도 보겠지만은 처음에는 더방우려, 그 다음에 더방우려, 종통快递, hebei 신하이 화공,太原中型机械集团
四川 징동,四川 징방, 四川 징방다 우려科技 有限公司,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중국 난방항공, 남방항공도 포함이 되고요. 日顺 공인리엔,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보 서비스형 물류 기업은 정보를 서비스해주는,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물류 기업이다고 하는 뜻인데요. 정보 네트워크, 그러니까 신시网络, 전자상거래 등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사회, 기업 또는 개인에게 뉴스, 산업 동태, 기업의 목록, 수요 공급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물류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보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등의 방식을 이용해서 사업, 사회, 기업, 개인에게 뉴스나 산업의 동태나 기업의 목록이나 수요 공급을 조사할 수 있는 수요 공급 조사 등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합물류기업입니다. 종합물류기업은 원재료, 반제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송을 하고 저장을 하고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배송, 정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업무에 있어서 전반적인 물류 서비스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물류기업은 다양한 물류 서비스 활동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물류 일체화 서비스 또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를,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실체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기업들은 단위 물류 기업이고 지금은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이런 원재료나 반제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송을 해주거나 저장을 해주거나 하역을 해주거나 포장을 해주거나 유통, 가공, 배송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물류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 물류 기업의 업무 경영 범위가 광범합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운송이나 창고나 배송 이런 업무도 하는데 운송이나 화물 대리, 화물 운송에 대한 화물 운송 대리, 화물 운송 대리, 운송 자체, 또 화물 운송을 대리하는 대리, 또 창고, 배송 이렇게 다양한 물류 서비스 업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객을 위해서 하나의 계약으로 일체화된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를 묶이는 그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물류 자원을 통합해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물류 자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내자기업, 즉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을 내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 내 국영기업 또는 민영기업을 내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비해서 외국계 기업, 즉 독자기업이나 합자기업 이런 기업들을 외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자기업이 물류시장에 할 때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의 국내 자금이 중국 국내에서의 자금이 물류시장에 투입되어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내자 기업이 일반 물류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류기업 자체는 물류기업에 투자한다든지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기업 설립의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공상등기기관에서 설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업이나 화물창고업 등의 시장 진입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매업으로서 또는 화물창고업으로서의 시장 진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중국 물류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또 수업 시간에 이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